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뻔뻔한 사람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정치권에서의 이 뻔뻔함, 후안무치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아 놓은 것과 같은 철면피를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일까요? 이재명 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민주당의 졸개들이 박찬대가 국민의힘을 비하하면서 졸개를 썼기 때문에 그대로 차용을 합니다. 아무튼 이재명이 어떻게든 대선 투표판까지 그대로 갈 수 있게끔 해서 당선을 시키고 이재명의 죄를 모두 면소시키겠다, 없애겠다라는 그러한 막판, 굿판을 펼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모든 압박을 동원하고 그대로 몰아붙이고 있었던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이런 압박이 통했는지 법원에서 오늘 공정성 시비를 거론하면서 5월 15일 재판을 6월 18일 대선이 끝난 다음에 열겠다. 이런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게 잘된 것인지 사법부가 정치권에 무릎을 꿇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민주당의 날뛰는 꼴은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런 자들이 법복을 입고서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재판을 해왔었는가 이렇게 의문이 든다고 어제 최기상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지요. 도대체 이런 자들이 정의와 공평을 말할 자격이 있었을까? 아직까지 썩어도 우리 국민들은 사법부를 믿고 있는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해오고 계십니다. 국회가 썩어 문드러지고 범죄 집단에 소굴화되어 있고 좌편향, 그야말로 이념, 좌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국회가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사법부만큼은 올바르게 나라를 지켜주기를 바란다.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잠시 최기상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나이가 56살, 전남 영암이 고향이고 서울 금천구의 재선 의원입니다. 아니 자기가 20년간 근무했던 사법부를 이렇게 몰아붙이고 비아냥과 조롱할 수가 있을까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한마디로 20년 동안 잘 지내던 법원이라는 밥그릇에 침 뱉고 오물을 투축한 그런 지저분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에게 의회에서 입법 우수 표창까지 주고 있으니까 그나물의 그 밥이고 국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의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키자 최기상이 발끈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고 일성이 6만여 쪽의 재판 기록을 한나절에 통독을 했느냐. 한마디로 완전히 대법원을 개무시하는 발언을 했지요. 자기 주제에는 대법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그런 주제인데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았다고 해서 갑질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너가 대법원 사법부의 수장이지만 나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다. 우리가 부르면은 청문회도 그리고 특검장이도 나와야 한다.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 것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당신 위에 올라선 갑이다. 갑질을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국회를 보면은 막가파들의 행진이지요. 조폭보다도 더 못한 그런 범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인데 아니 법관 기수는 엄격하게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연수원 13기입니다. 그리고 최 이상은 연수원 25기.
나이도 조 대법원장이 1957년생, 최기상이 1969년생입니다. 나이로 보나 법관 경력으로 볼 때에도 비교할 수조차 없는 하늘 같은 대선배인데 하는 말은 양아치 발언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한다고 나섰을까? 뒷골목 양아치보다 못하다는 말을 제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드립니다마는 정말 한심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 무용론이 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박범계는 어떻습니까? 1963년생, 유언손 23기입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히 대선배 아니겠습니까? 법원 기술을 따질 때에 그 앞에서는 숨도 쉬지 못하지 않습니까? 김명수 앞에서 임종근 부장판사인가요? 너 민주당에서 파면시키라고 한다 했을 때 아니 부장판사 정도 되는 사람이 아무 소리 못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기술을 따지는 것이 법원 서열인데 감히 박범계가 배지를 달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농락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기본적 인간 도리 예의로서도 허용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자리에서 박범계가 한 얘기가 뭡니까? 흠이 없는 것이 흠이다. 이렇게 아부를 떨었던 자가 박범계 아니었습니까? 정말 뻔뻔한 자입니다. 이런 자격도 없는 자가 자신이 재판을 할 때에 오십을 해서 남을 멀쩡하게 감옥살이를 시키고 나중에는 무죄로 판명이 됐었는데 이게 무슨 판사입니까? 자격도 없는 것이죠. 이 발언한 것이 2017년도 2월에 흠이 없는 것이 흠이다. 이렇게 아부를 떨었던 자가 박범계 아닙니까? 그리고 6만 쪽의 재판 기록을 한나절에 볼 수 있다? 이렇게 막 비난했는데 자기 자신은 판사 시절에 내가 6만 쪽이 아니라 수십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일주일 동안 다 읽은 적이 있다라고 자기 자랑을 했던 자가 바로 박범계 아닙니까? 못나도 이렇게 못난 자가 있습니까? 자기는 수십만 재판 기록을 꼼꼼하게 일주일 동안 봤다. 어떻게 그거를 일주일 동안 다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랑이라고 내세웠었는데 이제 와서는 어떻게 6만 쪽을 며칠 사이에 읽을 수가 있겠는가? 자기가 한 얘기를 이재명처럼 그대로 뒤엎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동훈 장관 시절에는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선배 전임 장관으로서 한마디 하겠다. 바로 앞섰던 장관이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가 무슨 장관으로서 한 업적이 있었습니까? 못난 짓은 다 해놓았던 박범계였는데 후배 장관에게 한마디 하겠다. 코미디한 것이죠. 본인 자신이 쪽팔리고 있다는 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박범계 아니었습니까? 또 세 번째 못난이 중에 하나가 자기 집 친정을 향해서 김성원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수원시 갑이 지역구고 재선이죠. 연수원 28기입니다.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15기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기술 차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배지를 달았다고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게 무슨 공산당식 발언입니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다니. 어떻게 이게 법관을 지낸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소리입니까? 저는 김승훈을 바라볼 때에 과연 이자가 판사였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도 갑니다. 왜? 지난번 국회에서 박병석이 국회의장일 때 박병석을 향해서, 그것도 대선배죠, 빼주로 따진다면은 그 당시에는 초선 의원이었었는데 박병석 5선 6선의 의원을 향해서 GSGG,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유명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자랑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설화 사건 아니겠습니까? GSGG, 한마디로 개새끼라는 표현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가 어떻게 법복을 입고 재판장으로서 판결을 내렸는가? 어떻게 민주당에 모여있는 판사들은 다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정말 자기 자리 지킬 줄 알아야 하지요. 사법부는 국민 모두가 다 무너져도 사법부는 신뢰한다. 그만큼 도덕성이라든가 행정면에서 깨끗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있는데 최기상, 박범계, 김승환 어떤 행동들을 해왔습니까? 희중 잡배들보다도 못한, 희정 잡배들보다도 못한 그런 지저분한 행동과 말을 해보지 않았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들이 판사를 했었고 여기에 배지를 달아주니까 그야말로 갑질이란 갑질은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범죄자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파기환송 사건은 아주 사건 자체가 명료했다는 것이죠. 1심과 2심에 주장하는 팩트가 다 같았고 논쟁의 거리가 없었다. 대신 1심과 2심이 바라보는 법리 해석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통 정리한 것이다 라고 대법원의 관계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대법원 근처에도 경험도 없는 자들이 어떻게 대선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대법원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정말 한심한 자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법관들은 사건 기록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기록을 일일이 6만여 쪽을 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관이 압축해온 것, 30년 이상 그 분야의 전문가인 다 판사들 출신이죠. 그 연구관들이 압축한 종이 서류를 보고서 심리를 한다. 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험도 없는 자들이 그저 이재명 재판에서 벌 받을까봐, 감방 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지레짐작 이렇게 선수를 치고 있는데 이거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군대 말로 이런 얘기 하지요. 그저 못났다면은 중간만 가라. 못났다면은 나서지 말고 중간만 가라. 이런 군대 용어가 있습니다. 참 못난 자들이죠. 또 한 가지 한 말씀. 어느 시골 사람이 서울 가면은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커다란 남대문이 있어. 남대문을 꼭 보고 와라. 국보 1호, 국보 1호니까. 그 얘기를 듣고 서울역에 내려서 남대문을 찾아갔죠. 아무리 찾아도 숭례문이라는 글자만 보이지 남대문이라는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돌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야, 무슨 얘기냐. 나는 서울역에서 내리자마자 아주 커다란 건물, 대문, 남대문은 보지 못하고 숭례문만 보고 왔었다. 이런 얘기했던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대법원 경험도 없는 자들이 어떻게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자격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기상이는 이념적으로 불온한 자입니다. 좌편향된 자입니다. 그런 자가 이번에 6만 쪽을 한나절에 읽었느냐 대선배에게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박봉기는 어떻습니까? 판사가 재판을 제대로 못해서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지는 못할 망정, 억울한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감방에 넣었던, 씻을 수 없는 오욕에 재판했던 그런 무식한 판사가 박범계 아니었습니까? 김승원이 어떻습니까? 바로 정치의 대선배인 박병석을 향해서 GSGG 개새끼라는 그런 폭언을 날릴 정도의 무식한 자 아니겠습니까?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국회는 이미 이재명 일당에 오염된 조폭 집단이 되어버려서 자기 일 마음대로 양아치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보면은 권한 대행을 세웠지만은 그 대행을 또 물리치고 대행에 대대행까지 세우는 그야말로 무정부 앞까지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악마군이 끓고 그대로 투쟁하면서 겁박을 하면서 이재명 재판을 대선 이후까지 연결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재명의 중죄인 모든 허물을 면소시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법원도 5월 15일 재판을 6월 18일 대선 이후로 연기하겠다. 한 발 물러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믿을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국민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믿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6월 3일 날 주권을 행사하는 것만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